자식들만은 우리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입니다. 그 마음 하나로 평생을 버텼습니다. 눈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찬바람이 뺨을 때리는 겨울 새벽에도 우린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나섰고 분식집 불판 앞에 선 채 하루 종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날들이 벌써 수십 년. 세월은 참 빠르더군요. 아이들이 커가고 우리가 늙어가고 어느새 머리카락에 흰빛이 내려앉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부지런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였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에게만큼은 모자란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비도 대주고 결혼한다고 하면 보탬이 되고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말엔 통장 속 마지막 잔고까지 건넸습니다. 부모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고 그걸로 아이들이 언젠가는 우리를 이해해줄 거라 기대했죠. 하지만 말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와의 대화에서 따뜻한 말보단 숫자와 계산이 먼저 나왔습니다. 어머니, 건물 시세 많이 올랐죠? 아버지, 혹시 매매 생각은 없으세요? 이번 달 임대료는 얼마나 들어오셨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살기 힘들어서 그렇겠지.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림하다 보면 누구나 팍팍한 법이니까. 우리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같은 말이 같은 뉘앙스로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 마음 한켠이 쓰라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건넨 것들이 그저 재산의 일부로만 보이는 건 아닐까. 그날 남편이 조용히 묻더군요. 여보, 우리 진짜로 가진 게 없다고 하면 애들 반응이 어떨까? 그 말에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사실 저도 그게 궁금했으니까요. 언제부턴가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자꾸만 고개를 들던 의문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우릴 사랑하긴 할까? 아니면 우리가 가진 것을 사랑하는 걸까? 그래서 결심하게 된 겁니다. 우린 자식들을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말만 들어도 마음이 무너질 만큼 서글픈 결심이었지만 더는 모르고 살아가기엔 우리가 견뎌온 세월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사랑이라고 믿고 줬던 모든 것들이 만약 욕심에 의해 받아들여졌던 것이라면 우리는 이제 그걸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날씨는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길목, 개나리가 지고 연두빛 잎사귀가 무성해지던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에 흙냄새와 풀내음이 묻어났고 그 바람은 부엌 탁자 위로 내려앉은 햇살과 어울려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부엌 한켠에서 갈비찜을 준비하던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밥상만은 진심으로 대접하고 싶다. 그래, 이 한 상 차림만큼은 마지막 일지도 모르니까.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표정을 짓든 오늘만큼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식사. 그걸 정성껏 준비해두고 싶었습니다. 혹여 오늘 우리가 준비한 식탁이 모든 것의 끝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 주말 아이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가 먼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색한 미소와 빈손 그리고 이사 준비하느라 정신 없었어요. 라는 며느리의 첫 마디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곧이어 딸이 들어왔습니다. 나도 바빠요. 그냥 오빠 가는 김에 같이 온 거예요. 가방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는 휴대폰을 꺼내 쳐다봤습니다. 손자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할머니 밥 다 됐어요? 나 배고파요. 밥 먹고 게임해도 되죠? 그 말투에는 예전의 귀여움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정이 아니라 용돈 주는 사람 정도로만 여기는 듯한 기색이 분명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정성껏 준비한 갈비찜, 잡채, 나물들을 조심스럽게 내놓았습니다. 고기 냄새가 퍼졌고 딸과 아들은 오역시 어머니 손맛하며 웃었지만 그 말 속에 묘한 조급함이 섞여 있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잠시의 식사 후 며느리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요, 이번에 이사 때문에 자금이 좀 필요한데요. 혹시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저희가 대신 관리해 볼 수 있을까요? 세금 문제나 경비 같은 거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큰아들도 곧바로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이젠 좀 쉬셔야죠. 건물 굴리는 건 저희 세대한테 맡기세요. 이왕이면 매각을 하셔도 좋고요. 지금 시세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엔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를 사랑하긴 할까?
우리는 조용히 준비해둔 대사를 꺼냈습니다. 얘들아, 사실은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단다. 건물도 예금도 다 잃었다. 사기였어. 지인 소개로 투자를 했는데 결국 전 재산이 날아가 버렸단다. 건물도 담보로 넘겨졌고 이젠 대출이 남았어. 말이 끝났을 때 식탁 위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진짜야? 그럼 내 몫은 어떻게 되는 건데?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큰아들은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투자를 하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우리 인생까지 망쳐요? 며느리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부모님 나이에 자식한테 돈 달라는 분 처음 봐요. 없으면 그냥 조용히 계시면 되잖아요. 왜 우릴 끌어들이세요? 딸도 화가 잔뜩 난 듯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그 돈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명품백 하나 사는 것도 눈치 보며 샀는데 이제 그런 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손자는 소파에 들어놓은 채 게임기를 손에 들고 말했습니다. 헐, 나 이제 용돈 못 받겠네. 게임은 어떡하지? 그 모든 말들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칼날처럼. 우리가 평생 건네온 모든 희생과 배려는 단지 더 많이 주기 위한 조건이었던 걸까요?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마지막으로 정성 들인 반찬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식사는 결국 중단되었고 아이들은 서로 불평하며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소리, 복도에 울리는 그들의 목소리. 이게 무슨 가족이야? 돈 없으면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그 소리가 너무 아프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말없이 젓가락만 움직이던 남편이 작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라면은 우릴 배신 안 하네. 저도 피식 웃으며 말했죠. 그렇네요. 우리 라면만큼은 절대 안 떠나네요. 서글픈 농담이었지만 그 웃음이 그날 우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는 결심하게 되었죠. 더 이상 이 아이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그리고 우리 삶의 주도권을 우리 손으로 지키기로 말입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집은 유례없이 조용했습니다. 현관문이 덜컥 열리거나 전화벨이 울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부엌 식탁 위엔 남은 반찬만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그 냉기를 품은 음식들 위로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준비하자. 자식들한테 기대 말고 우리가 살아갈 방법을 찾아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컥하는 감정을 꾹 삼킨 채로 우리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고 변호사. 옛날 단골이자 몇 번 상가 문제로 도움을 준 신뢰가는 분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남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자식들 때문에 왔습니다. 아무래도 재산을 손에 쥐게 놔두면 우린 끝장날 겁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신탁 설정하시죠. 건물 소유권을 일정 기간 동결하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식들이 손댈 수 없게 하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법률 조언이었지만 그 순간 저에게는 너무도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진짜로 우리 아이들을 못 믿게 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모든 서류에 하나하나 서명했습니다. 신탁 설정, 건물 임대료 별도 계좌 관리, 일부 예금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 계약까지 진행. 우리가 평생 벌어온 돈, 이제 자식들 손이 아닌 우리 손에서 마지막으로 흘러나가기로 한 겁니다. 며칠 후 이 소식을 들은 며느리와 딸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느리가 따지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짜로 기부하신 거예요? 그 돈이면 저희 전세금 다 해결돼요. 왜 남 도와주세요? 가족이 먼저 아닌가요? 딸도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 돈 믿고 있었어요. 솔직히 난 아직 결혼도 못했잖아요. 엄마 아빠가 기부까지 해버리면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말했잖아. 돈 없으면 그냥 조용히 살지 왜 우리 인생에 손대냐고. 순간 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린 조용히 살기로 했어. 그게 너희가 바란 모습이잖니.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희한테 도와준 돈 그게 적었을까? 이제 우리도 살 만큼 살았고 남은 인생은 우리가 알아서 살게. 딸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그땐 그냥 화가 나서. 그 말이 진심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변함없었습니다. 속으로는 여전히 억울해하고 기부가 철회되기를 바라고 있는 눈빛.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손자도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그 핸드폰 사주기로 한 거요. 그거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 질문이 왜 그렇게 가시처럼 박혔는지 모릅니다. 그 어린 아이조차 우리를 기대라는 이름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저흰 진짜 이번 전세 계약 실패하면 이혼 위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거 모르시진 않잖아요. 그제야 저는 고개를 들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릴 또 써먹겠다는 거니? 이게 다 너희한테 돈이 되는 부모라서 그런 거니? 딸은 고개를 돌렸고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됐어. 우린 이미 정리했어. 이 집에서 나가줘.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멈칫하던 그들이 결국 현관문을 꽝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거실 스탠드 조명 아래 우리는 다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말없이 국물을 후루룩 넘기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라면도 떨어지면 어떡하지? 제가 웃으며 대답했죠. 그럼 내가 텃밭에서 상추라도 길러볼게. 고추도 몇 포기 심고. 그 말에 남편도 피식 웃었습니다. 별것 아닌 농담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습니다. 우리가 함께여서 그게 다행이었고 우리가 웃을 수 있어서 그게 감사했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날 너무 죄송했어요. 한 번만 다시 만나주실 수 없을까요? 그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어떤 진심이 있는지는 더 이상 쉽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늦었어. 지금 와서 그런 말 한들 우린 더 이상 같은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어. 그날 이후 우리는 작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온천이 있는 조용한 시골 마을. 새벽에 새소리로 깨어나고 햇살에 젖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우리는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인생이야. 늦었지만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인생.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눈물은 말랐고 이젠 우리 둘만의 계절이 시작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우리는 마침내 실버타운과의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아직 당장 입주할 생각은 없었지만 언제든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서류를 준비해뒀습니다. 남은 노후의 시간, 더 이상 아이들에게 기대거나 의지하지 않기로 한 우리는 우리만의 은퇴 계획을 스스로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곳엔 작은 텃밭이 있었고 간이 온천시설과 조용한 산책길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었죠. 남편은 텃밭 한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상추 좀 심으면 좋겠네. 그럼 라면 끓여 먹을 때 얹어 먹을 수 있겠지.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고추도 같이 심어요. 그래야 쌈 싸 먹을 수 있으니까. 그 평범한 대화가 그날은 그렇게 고맙고 뭉클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우리만의 소박한 미래를 드디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평온도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며칠 뒤 우리가 연락을 받지 않자 딸과 며느리 그리고 큰아들이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고 세 사람 모두 우산도 제대로 펴지 않은 채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멍하니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희 정말 마지막으로 왔어요. 부탁드릴게요. 기부는 취소하시면 안 될까요? 딸도 곧바로 말을 잇습니다. 엄마, 나 정말 요즘 너무 힘들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그땐 너무 욱해서 그런 말 한 거예요. 큰아들도 따라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욕심이었어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편이 흔들리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말들이, 너무 많은 상처들이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가족이라서 더 실망했어.
가족이라 믿었는데 그 믿음이 무너졌거든.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우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우린 결정했고 그 결정이 우리를 살게 만들었어. 미안하지만 이제 우리 삶은 우리가 주도할 거야. 그 말에 세 사람은 말문을 잃었습니다. 잠시 눈치를 보다가 딸이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나는 딸인데.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너는 딸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참고 기다렸지. 하지만 딸이란 이유로 상처까지 받아야 하는 건 아니잖니? 그 말에 딸은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사람은 결국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세게 닫지도 않았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발걸음만이 집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조용히 부엌에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식탁 위엔 라면 2그릇이 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참 많이 울었지. 근데 이제 좀 웃어야 하지 않을까. 그 말에 저는 눈을 감고 한참을 있다가 작게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남편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세월의 주름이 겹겹이 내려앉은 그 손이 그날은 그렇게 따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식들에게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미움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우리는 서로의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둘. 노부부가 되는 그날까지 서로를 지켜주기로 한 두 사람만이 이 인생의 마지막 주인공입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 시려지셨나요? 사실 우리 주변엔 이런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묵묵히 일하고 참아가며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세대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주었던 것들이 숫자로만 계산으로만 되돌아오는 걸 보며 말없이 눈물 흘리는 분들 많으시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며 문득 떠오른 얼굴이 있으셨나요? 오래 연락 못 드린 부모님 혹은 너무 가까워서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가족 말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사연이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이야기를 단 한 사람의 가슴에라도 조용히 그리고 진하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응원의 손길입니다. 댓글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기억,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말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며 또 언젠가는 부모가 되는 존재이니까요. 이곳은 그런 마음들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하루 끝에 위로가 되어드릴게요. 우리 함께해요. 구독은 따뜻한 연결의 시작입니다.